오늘 저번 시간에 빠졌던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같이 현대물리 단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1교시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218쪽 보시면 되고 219쪽 보시면 됩니다. 219쪽에 뭐가 나와 있냐면 좌표계와 관성력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첫 번째로 소개되는 개념이 관성기준계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물체가 운동하고 물체가 정지하고 이런 물체의 운동을 기술해야 됩니다.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치 x, y, z 정보가 필요하고 시간 t 정보가 필요합니다. 총 4개의 정보가 필요하고요. 이 정보를 관찰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관찰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준계라고 부릅니다. 관찰자가 있는 그 기준을 기준계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관성 기준계라고 하면은 관성 운동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어떤 상호 작용도 하지 않는 운동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관성 운동이고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우주 공간에서 엔진을 끄고 둥둥 떠다니는 로켓과 같은 운동을 관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관성 운동을 하고 있는 관성 운동 상태의 기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성 기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관성 기준계구나 라고 할 수 있고, 관성 운동 대표적인 게 이런 예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정지에 있거나 혹은 등속도 운동하면 관성계다, 관성 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니까 상대성 원리를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아닙니다. 갈릴레이예요. 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갈릴레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관성 좌표계가 있다고 할 때 이 관성 좌표계에서 본 관성 운동 하는 모든 좌표계는 관성 좌표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체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 라고 얘기한 게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리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립하게 하는 기준 좌표계와 그 다음에 기준 좌표계에 대해서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둘 다 물리법칙이 성립하게 하는 수학적인 관계를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해요. 이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본 물리법칙과 정지해 있을 때 본 물리법칙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지한 관성계에 대해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관찰한 사실을 서로 연결 짓는 관계식을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공간을 x, y, z축으로 표현한다고 해볼게요. x축, y축, z축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관찰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관찰자가 서 있는 점을 1.5라고 할게요. 이 정지해 있으니까 관성계이겠죠. 이 관성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쭉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좌표계를 생각해 볼게요. 얘는 다른 좌표계니까 프라임 붙일게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o 프라임.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관성계는 첫 번째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운동 v라는 속도로 등속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반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때 이 사건을 O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 O'에서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때 이 관찰 사실을 적어보면 여기를 S계, 여기를 S'계라고 하면 S계에서 관찰한 사실은 이 반짝하는 게 X, Y, Z, T에서 일어났다라고 서술할 거고 S'계에서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T 프라임에서 일어났다라고 시간과 공간 정보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 S계에서 측정한 X, Y, Z, T와 S 프라임에서 관찰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T 프라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X를 표시해 보면 X는 원점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진 이 지점이 아마 X일 거예요. 여기가 X,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라임계에서 측정을 한 것은 원점 5'부터 사건이 일어난 곳까지 여기까지 거리를 이제 X 프라임이라고 하겠죠. 그럼 X와 X 프라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이 차이가 얼마만큼 날 거냐를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빼는데 뭘 빼냐면은 요만큼을 뺀 거죠. 요만큼을 뺀데 요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t초라는 시간 동안 물체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vt겠죠. 그래서 x에서 vt를 빼면 x 프라임이 된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y랑 z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s 프라임계가 그럼 y 프라임은 y, z 프라임은 z가 성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t 프라임은 t와 다를 이유가 없겠죠. 시계가 움직인다고 다르게 가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가 지금 배웠지만 사실은 이 생각이 맞지 않다라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었죠. 이따가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관계식을 우리는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눈여겨볼 것은 여기서 미분을 한번 하면
속력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dt분의 dx 프라임은 dt분의 dx, 그 다음에 여기 t가 미분돼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v. 이 식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대 속도 식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관찰자가 다른 움직이는 물체를 봤을 때 그 속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래서 속도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어떤 물체의 속도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게 갈릴레이 변환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이제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 뒤에 V는 상수니까 떨어져서 없겠죠. 이게 이제 x 프라임계에서 본 물체의 가속도, 여기가 s에서 본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질량을 곱해버리면 이게 f가 되죠. f는 ma, f는 ma.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움직이면서 보나 멈춰 있으면서 보나 뉴턴의 운동 법칙이 둘 다 잘 성립을 했다.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서 형태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서 보존되는 그런 관계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식이 잘 유지돼 가지고 참 기뻤는데, 문제가 생겼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보면은 이제 02단원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 얘기가 나오는데, 2-1은 등장 배경이에요. 갈릴레이 변환 잘 맞고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잘 맞아서 행복했는데 뭐가 문제였냐? 자, 19세기 초에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전자기학을 완성합니다. 그러면서 4개의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을 제안하는데, 이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첫 번째는 갈릴레이 변환을 이 방정식에다가 취했을 때, 그러니까 뉴턴의 방정식을 변하지 않았는데 갈릴레이 변환을 취해도, 근데 맥스웰 방정식에 갈릴레이 변환을 취했더니 맥스웰 이퀘이션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움직이면서 전자기학을 했을 때와 멈춰 있으면서 전자기학을 했을 때 전자기학의 그 원리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상대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전자기학에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갈릴레이 상대 속도에 의하면 어떤 속도든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상충되는 게 맥스웰 이퀘이션의 가장 큰 결과 중 하나인 빛의 속도. 빛은 전자기파이며 속도는 c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로 고정된다 라는 요 결론이 있는데, 이 결론과 상충돼요. 왜냐하면 그 상대 속도에 의하면 모든 속도는 다 움직이면서 보면 바뀌어야 되는데, 빛의 속도가 상수로 나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관찰된다 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순 때문에 드디어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가 나타내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의 가정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원래 있었던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바꿔야 된다. 좀 더 확장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는 뉴턴 역학에만 성립을 했다면 얘는 아인슈타인은 뉴턴 역학 플러스 전자기학까지 아우르는 상대성 원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서 적용됐던 변화는 갈릴레이 변환이었다면 여기서도 변환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로렌츠 변환이에요. 이 변환을 취하면 뉴턴 역학뿐만 아니라 전자기학에 있는 맥스웰 방정식에다가 로렌츠 변환을 넣어도 그 전자기학의 형태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자기학에서도 상대성 원리가 적용될 수 있구나 라고 확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광속 불변 원리.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원래 시간, 공간이 변하지 않고 속도라고 하죠. 속도가 상대 속도로 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고 이거를 절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 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한 것이 바로 광속불변의 원리입니다. 즉 시공간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다, 우주적인 상수다 라고 하는 가정을 세웠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을 한번 자세히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는 03 페이지로 따지면 224페이지예요. 03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간과 공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좀 특별한 방법을 좀 배울 거예요. 시공간이라는 게 이제 막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도표,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울 건데 그게 뭐냐? 특별 테마 우리 수행평가 내용입니다. 시공간의 기하학,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공간 도표라고 합니다. 그래프, 시공간, 그래프, 도표.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시공간 도표가 뭐냐? 시공간 도표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기 전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죠. 이 친구는 우주선을 타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오른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 V는 0.5c, 그러니까 광속의 절반으로 아주 빠르게 우주 여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도표로 그려봅시다. X축과 Y축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여러분 보통 XY축 하면은 우리가 시 공간을 그릴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표현할 건데 X축이 시간일까요? 공간일까요? 자, 보통은 우리가 여기를 시간으로, X를 시간으로, Y를 공간으로 쓰는데 여기선 거꾸로 할 겁니다. X축을 공간, 그다음 Y축을 시간으로 써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수를 C로 도입할 겁니다. 상수 C는 3 곱하기 10의 8, 원래는 미터 퍼 세크라는 속도의 단위가 붙어 있는데 요거를 빼고 그냥 하나의 숫자로 3 곱하기 10의 8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하는데 C, 2C, 3C, 4C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초, 2초, 3초, 4초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구가 얼마나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는 처음에 나랑 같이 있었습니다. 원점에 같이 있다가 1초가 지났어요. 1초 지났으면 0.5C 갔겠죠. 2초 지나면 C 가고 3초 지나면 1.5,
2 이렇게 해서 이어보면 이렇게 이게 친구가 가는 겁니다. 이거를 friend 라고 할게요. 나는 어디 있을 거야? 나는 1초에 원점에 있고 2초 원점, 3초 원점, 4초 원점.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그냥 이 시간축하고 똑같구나. 이게 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를 시공간 도표라고 해요. 하나만 더 그려보죠. 레이저를 발사했다고 합시다. 레이저 속력은 C. 그러면 1초에 C 가고 2초에 2C, 3초에 3C, 4초에 4C 가서 연결하면 빛의 경로가 이렇게 나오죠. 뭔가 이상한데? 다시 그럴까? 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뭔가 잘못 찍었죠? 여기를 이렇게. 자, 이 시공간 도표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 빛은 항상 40 플러스 마이너스 4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에요. 이거를 그래프 그 식으로 하면은 y는 x축이죠. y는 x. 요게 빛이다. 시공간 도표에서 우리가 앞으로 약속할 건데 언제나 빛은 4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직선으로 약속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갈릴레이 변환 한번 해봅시다. 뭐 할 거냐면 여기에서 어떤 반짝하는 사건 A가 일어났고 여기서 반짝하는 사건 B가 일어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B를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자, 먼저 1번 사건 A 표현해 봅시다. A, B를 표현해 봅시다. 요거 안 했네요. 요 나의 좌표계를 S, 친구의 좌표계를 S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둘 다 관성 좌표계입니다. 를 S와 S 프라임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S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S로 하면은 얘가 사건 A가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EC라는 공간에서 1초에 일어났네요. 그래서 EC, 1초. S 프라임으로 읽으면 어떨까요? S 프라임을 읽으면 시간은 똑같이 1초에 일어나긴 했는데 공간이 지금 얘는 이동하고 있으니까 한 요만큼 공간 차이가 나니까 이걸 읽으려면 얘하고 평행하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읽으면 여기는 1.5c죠. 그래서 1.5c에서 1초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게 사건 A예요. 사건 B도 해볼까요? B. 사건 B는 S로 따지면 2C에서 2초. 그래서 S로 따지면 2C에서 2초에 일어났고 S 프라임으로 따지면 대각선으로 읽어야 되니까 C에서 일어났네요. 그래서 C에서 2초에 일어났겠죠? 시간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C에 2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갈릴레이 변환 한번 해볼게요. S 프라임과 S 사이 관계식. 자, EC라고 했고 S 프라임은 1.5C죠. 그러니까 1.5C는 EC에서 0.5 곱하기 1초를 뺀 거죠. 이게 이제 A의 경우. B의 경우는 어떨까요? B의 경우는 S 프라임에서는 1C라고 측정을 했는데 S에서는 2C라고 측정을 했죠. 요거는 얼마 차이 나냐면 0.5C. 얘는 2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식을 도출해내면은 갈릴레이 변화는 X 프라임은 X-VT 이렇게 갈릴레이 변환을 도출해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이제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빛의 속력을 구할 때 문제가 생겨요.
빛의 속력을 움직이면서 S'계에서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지금 마침 사건 B가 빛이 지나가는 사건이죠. 사건 B에서 일어난 시간과 공간을 알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빛의 속력 C'은 시간은 지금 사건 B는 2초에 발생했죠. 그리고 S'이 측정한 거리는 C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0.5C니까 빛의 속력이 0.5C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C다. 즉 광속 불변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갈릴레이 변화는 못 쓴다. 이렇게 폐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죠. 수정된 시공간 도표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정을 가해서 사고 실험 해봅시다. 내가 있고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기다란 우주선에 탔다고 합시다. 기다란 우주선에 탔고요. 우주선이 얼마나 기냐면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서 빛이 몇 초 가야 돼요. 근데 이 우주선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친구가 레이저를 쐈다고 합시다. 자, 레이저를 쐈고 이제 레이저가 쭉 가다가 이쪽에 맞았어요. 딱 맞았을 때 그때 친구와 내가 같은 선상에 딱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그럼 이제 사건을 정의해 볼 건데 발사한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할게요. 발사해서 여기에 다음 사건을 B라고 할게요. 반사. 그럼 반사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오겠죠. 돌아와서 다시 나한테로 돌아온 사건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내가 하나의 점에 만난 사건을 D라고 할게요. 친구, 나, 만남. 그리고 이거를 0,0에서 일어났다고 원점을 잡아볼게요.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시공간 도표로 표현해 볼 거예요. 시공간 도표. 자, 일단 내 거부터 합시다. 친구 거를 S'계라고 할 거예요. 내 거는 S계고, 여기 나고요. 여기 친구예요. 그러면 친구 거 먼저 하면 친구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공간이 바뀌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빛을 발사했어요. 과거 어딘가에서. 여기를 A라고 할게요. 빛의 경로는 항상 45도라고 했죠. 45도니까 여기에서 이제 0, 어딘가에서 반사가 됐겠죠. B. 그때 나는 여기 서 있었고요. A가 D예요. 0,0. 반사돼서 돌아올 때는 마이너스 45도로 돌아와서 여기서 만나겠죠. 여기가 C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하게도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X 프라임, 여기는 T 프라임. 자, 이거를 이제 친구의 좌표계에서 나의 좌표계로 바꿔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움직이는 친구의 경로를 표시를 했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친구의 경로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게 친구 T'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는 아까 전에 T' 쭉 하나만 그렸었는데 문제는 시간과 공간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동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 축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딘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B라는 사건도 S' 봤을 때는 T 어딘가에서 일어났고 0초일 때 일어났고요. D도 0,0일 때 일어났어요. 즉 X' 축이라고 하는 것은 T가
T'이 0인 사건들을 모아놓은 축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시성의 축이라고 불러요. 동시성의 축. 자, 이 동시성의 축을 한번 찾아볼 건데 여기 어딘가에서 발사를 한 거는 우리가 알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빛의 속도는 항상 90도, 아니 45도 한다고 했죠. 어딘가에서 부딪혀서 돌아올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거리가 똑같은 어딘가에서 돌아왔다는 거죠. C가 A와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돌아왔을 테니까 이때도 45도. 45도. 그럼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하나 생길 텐데 이 지점이 바로 반사된 지점이 되겠죠. 여기를 사건 B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사건 D는 원점에서 일어난 걸 아니까 D와 그 B를 연결한 선이 바로 새로운 시간축이 되겠죠. T'축 연결하면 이 축이 바로 X'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축이 바뀔 수 있구나 움직이면.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휘어진, 그러니까 기울어진 각도가 서로 대칭이에요. 어딜 기준으로 대칭이냐면 빛이 지나가는 45도 축을 기준으로, 이걸 광축이라고 하는데 광축 Y는 X축을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광축 대칭을 보이고 있죠. 자,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이 바뀌어진 축과 원래 축 사이의 관계를 한번 배워볼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의 축을 이렇게 그리고 X, 이게 T라고 하고, 좀 움직이면서 본 축을 새롭게 그리면, 움직이면서 한 거를 새롭게 그리면 요거는 이제 45도 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기울어진다고 했죠. 요거를 X 프라임, T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여기다가 C를 곱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단위를 맞출 거예요. 이제 모든 그 시공간의 단위는 기본 단위가 C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1C, 2C, 3C, 여기도 1C, 2C, 3C 이렇게 될 수 있도록 T초에다가 C를 곱해서 시간을 맞춘 거예요. 빛이 45도의 경로를 따를 수 있게 맞춘 거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 사건. 이 사건을 이제 A라고 하면 이 A라는 사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두 개의 축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S 기준, S 프라임 기준. S 기준으로는 X, CT, 이제 CT라고 쓸 거고요. S 프라임은 X, CT 프라임이라고 쓸 건데, 자, 이거를 읽는 방법은 항상 자기 축에 수직하게 읽는 겁니다. 수직하게. 여기가 X고 여기가 T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데 움직이는 녀석은 어떻게 읽냐, 여기에 대칭, 여기에 평행하게, 시간축에 평행하게 읽고요. 그 다음에 공간축에 평행하게 X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X 프라임이고 여기가 CT 프라임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로렌츠 변환 이라는 식을 배울 건데, 이 X와 X 프라임 사이의 관계, T와 T 프라임 사이의 관계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숫자를 3개를 배울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자, 알파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기울어진 각도, 이걸 알파라고 할 겁니다. 알파는 움직이는 관성계가 의 축이 기울어진 각도예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라고 하면은 C분의 V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C분의 V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베타라고 쓸 거예요. 베타는 광속에 대한 관성계의 속도 B를 얘기합니다. 베타는 C분의 V다. 이렇게 쓸 거고요. 마지막 감마는 로렌츠 상수라고 부르는데요. 외워야 돼요. 감마는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 V제곱의 1이고 C분의 V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식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한번 로렌츠 변환을 해봅시다. 로렌츠 변환식 하면 x 프라임을 x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때 항상 감마를 앞에 붙이고 시작합니다. 감마하고 열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x 그 다음 마이너스 쓰고 베타 ct 씁니다. 축 이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이 대칭이기 때문에 t 프라임 할 때는 완전 대칭으로 x 자리에 t를 쓰고 t 자리에 x를 쓰면 됩니다. t는 감마는 그냥 붙이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축 이름이 ct니까 ct 쓰고 x 대신 ct 씁니다. ct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x 하면 이게 로렌츠 변환 식입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지연되고 길이가 어떻게 수축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